네,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할 때 제가 필기를 좀 잘못했더군요. 이렇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것은 데시벨로 환산하면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인데 맨 마지막에 더하기를 곱셈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건 좀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가 하나 더 있으니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다 안 적혀 있는데 아, 여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SNR이라고 하는 것이 요 시그널의 신호의 파워를 노이즈의 파워로 나눈 건데 노이즈가 0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예, 뭐가 빠진 건 아니군요. 이렇게 점점점. 자, 노이즈리스 채널이라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 전혀 노이즈가 없다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노이즈 파워가 0인 경우라면 어떻게 되죠? SNR이 무한대가죠. 뭐 이것은 dB 스케일로 바꿔도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SNR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에베레스트 뭐 정상 같은 데 가면 되게 조용하다고 하잖아요. 노이즈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아주 조용히 얘기해도 즉 시그널의 파워가 굉장히 약해도 선명하게 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에 매우 아이디얼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말 그대로 아이디얼입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어떤 매체를 쓰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통신을 할 때는 늘상 노이즈가 끼게 마련입니다. 일단 예, 여러분의 통신 회로 자체에 열이 있어요. 그래서 열 잡음 여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0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얼한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SNR 생각하실 때는 제가 전에 드렸던 예를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시끄러운 레스토랑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왜 커지나? 예, 시그널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시그널 파워를 높여서 워낙에 높은 노이즈 파워, 분모에 있는 노이즈 파워를 이겨내기 위해서 시그널의 파워를 높이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야 통신의 품질이 좋아지고 통신의 품질이 좋아져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높은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초당 전달하는 비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에요. 이게 초고속 통신, 초고속 인터넷 할 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SNR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할 텐데 여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이키스트라는 사람하고 샤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천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일단 나이퀴스트는 SNR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아이디얼한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노이즈리스 채널을 두고 일단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노이즈리스 채널은 아이디얼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할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얻어지는 여기 이제 비트레이트가 계산되어 나오거든요. 비트 퍼 세컨드. 이것이 성취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노이즈가 없다면 이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을 때 나이키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최대 비트레이트는 이렇게 주어진다. 2배 곱하기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의 L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L은 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레벨의 개수예요. 레벨의 개수. 예. 그래서 레벨이 L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8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레벨의 숫자와 이거 밴드위스는 뭐죠? 이거 헤르츠인데요. 예. 뭐 단위들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데 그러나 이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비트 퍼 세컨드로 주어진다고 좀 화살표로 그리는데 괜히 부등호로 인식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단위를 체인지한다는 전제하에 숫자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의 L 이렇게 됩니다. 로그 L. 그러니까 레벨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비트레이트가 올라가겠죠. 예, 물론 이제 로그 스케일로 올라가겠죠. 또 밴드위스가 많아지면 비트레이트가 올라가겠죠. 이거는
완전히 프로포셔널하죠. 정비례해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책에는. 그러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밴드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저 주파수 축에 우리가 주파수를 얼마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도로가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로가 넓은 것으로. 이제 뭐 GD는 한물간 뭐 연예인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요? 하여튼 좀 예전보다 못한데 GD가 한창일 때 꽤 오래 전입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LG U 플러스 통신사에서 GD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어요. 그럴 때 GD가 나온 광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예, 뭐 자기네 밴드위스가 8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에 카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팔자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뭐 팔로우 미 이렇게 외치면서 이 팔자를 강조해요. 8배의 밴드위스를 가진 자기 통신 서비스다 해서 이제 속도가 꽤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밴드위스가 올라가면 여러분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비례해서 비트레이트도 올라가게 됩니다. 넓은 길로 수많은 차들이 쏟아져서 나와서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좁은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단위 시간당 움직일 수 있는 물동량이 작겠죠. 그래서 밴드위스는 이거는 뭐 아이디얼한 채널 상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에요.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올라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제 뭐 GD가 선전했던 LG U+가 먹은 이동통신 같은 무선 통신에서는 밴드위스를 무한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밴드위스가 비싸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아주 넓다고 할 때 그걸 다 쓸 수 있는 기술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이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일단 좀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정말 중요한 식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샤논의 식이라는 것이에요. 샤논의 이 식이 실제 우리 현실을 담아내는 그런 식입니다. 이 식을 보기 전에 일단 나이퀴스트의 공식을 사용한 몇 개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좀 억지인 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앞에 이제 우리가 2분의 n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2분의 n 할 때 2와 요 2와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어차피 앞쪽에 2분의 n이 약간 어프록시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엇비슷한 이야기 정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계산을 하는 간단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노이즈리스 채널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딱 뭘 떠올리셔야 돼요? 만약 시험에서 이런 걸 봤다, 이건 나이퀴스트구나 하는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얼마요? 3kHz. 그리고 시그널 레벨이 몇 개예요? 2개. 요게 L이죠. 요게 밴드위스 B입니다. 그래서 밴드위스 B를 여기다 넣고 레벨 수를 여기다 넣고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6000 bps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가 두 종류가 있고 밴드위스가 3000Hz가 주어져 있고 노이즈리스 채널이란 비현실적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비트레이트는 6000 bps가 최대예요. 이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말해요. 그나마 이것이 노이즈리스 채널이니까 6000 bps지 실제로는 어떻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어퍼 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최대값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단 어떤 선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노이즈리스에 나이키스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L이 얼마요? 4고요. 그래서 L이 4니까 뭐 각 레벨마다 2비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최대 비트레이트가 얼마가 될까요? 2 곱하기 B 곱하기 로그 L 얼마입니까? 요건 2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3000 즉 12000 단위는 bps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kbps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꼭 문제 뒤집는 건데요. 265 256 아닐까요? 260 맞나요? 265 kbps를 얻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노이즈리스 채널이에요. 나이키스트식을 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킬로헤르츠로 주어졌어요. 그럼 L은 얼마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L은 최소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예, 여기 로그 2의 L만 남겨놓고 다 이항하면 로그 2 L이 6.625가 되고 L은 2의 6.625, 98.7 레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레벨이 기본적으로 이 개수가 인티저인데 98.7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2의 몇 승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98.7이라는 값이 레벨 수를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265kbps를 지키고 싶으면 L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98.7보다 큰 가장 작은 2의 몇 승 값이 얼마가 됩니까? 128이죠. 128 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26만 5천 비트 퍼 세컨드를 낼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98.7보다 작은 64 레벨밖에 없다고 한다면 최대는 이 식에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64를 그러면 240kbps밖에 안 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65kbps를 낼 수가 없어요. 즉 레벨 수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레벨을 그냥 많이 늘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식이 있겠죠. 레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이에요. 이 레벨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구분해낼 수 있도록 수신자가 1레벨은 어느 높이 정도 되지라고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L을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많이 증가시킬 수는 없고 이것은 기술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술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나마 이건 노이즈리스 채널이니까 뭐 기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노이즈가 끼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샤논의 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일단 나이퀴스트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제 샤논식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의 한계를 잘 규정 지어주는 이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논은 이제 20세기 사람인데요.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샤논은 사실 우리 통신에서도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포메이션 티어리 즉 정보 이론을 개척한 사람이고요. 정보라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공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이스타블리시한 사람입니다. 정보 이론을 공학의 영역으로 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샤논의 덕을 보고 살고 있는데 통신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압축 있죠, 압축. 파일 압축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정보 이론의 산물이고 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를 잃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문서에서 이제 압축했다 폈는데 다시 풀었는데 뭐가 날아가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 압축할 때는 결국 이제 리던던시 빼도 되는 정보를 다 제거하고 아주 예를 들면 문서가 있다 그러면 문서가 가진 인헤런트한 정보의 양까지 리던던시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인헤런트한 정보의 양은 얼마냐 이걸 잴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샤논이에요. 거기로부터 현대의 정보이론, 압축, 그다음에 이런 통신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흐르거나 혹은 정보를 보관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토대를 닦은 위대한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20세기 초에 주식 투자를 또 잘해가지고 부자로 잘 사시다 가셨다고 합니다. 이 샤논식을 보기로 하죠. 샤논의 식은 역시 밴드위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밴드위스의 정비례해요. 이 캐패시티가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채널이 얼마의 비트 퍼 세컨드까지 즉 속도까지 낼 수 있는 채널이냐 이건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못 넘어가 인간 이상 이 이상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법칙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밴드위스의 정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한 로그가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 더하기 SNR이 들어가 있습니다. SNR. 그래서 SNR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뭐 1 더해 있는 것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SNR이 0에 가까울 때 굉장히 음수가 큰 음수가 되죠. 그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값이 0으로 되게 만드는 값, 지켜주는 값이 1이 되겠고요.
이 SNR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에는 양 퀀티티가 있고요. 자원이 있어요. 주파수 쪽에 자, 주어진 주파수 밴드가 있고요. 이 밴드의 너비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과연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 이 안에 얼마나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즉 질에 관한 것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양과 질 양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속도가 나겠죠. 그러나 질도 좋아야 됩니다. 그 질은 뭐로 표현됩니까? 뭐 로그항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SNR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떠들어야 되는 것은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식 되게 중요해요. 요게 뭘까요? 요게 한계입니다. 여기 한계. 여기 이상 못 넘어가. 네가 가진 채널은 그 채널의 밴드위스와 그리고 그 채널이 가진 품질에 의해서 결정돼. 그리고 그 이상 절대로 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송을 할 때 인류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G 통신할 때 이 커패시터리 근처까지 꽤 많이 다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통해서 한번 익숙해져 볼까요? 자, SNR이 거의 0이래요. 거의 0. 그래서 approximation이 되겠죠. 이렇게 거의 0, 거의 0이다 라고 한다면 네, 몇 비트 per second가 이 채널에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좋은 채널입니까? 나쁜 채널입니까? SNR이 거의 0이래요. 분모가 노이즈고 분자가 시그널이니까 거의 0이라고 하는 말은 뭐 시그널이 0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시그널의 크기에 비해서 노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그런 채널이 좋은 채널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레스토랑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모기 소리만 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통신이 되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의 상대방이.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SNR이 0에 가까우니까 이 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SNR이 0에 가까우면 통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실제적인 좀 이해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통신 그 텔레폰 라인, 그러니까 전화선을 사용해서 하면 인터넷 한다고 옛날에 했었는데, 뭐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오겠는가 비트레이트가. 자, 그럼 조건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두 가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B와 SNR. B는 얼마일까요? 뭐 앞에서 얘에서는 4000Hz 또 이렇게 잡았었는데 여기서는 또 3000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3000이라고 합시다. 밴드 패스 채널이고요. 300에서 시작해서 3300에서 끝납니다. 3000Hz의 너비를 가진 채널입니다. 앞에 30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NR이 얼마로 주어져 있죠? 3162래요.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졌다고 치면 이거 계산하면 계산기 두들기면 11.62가 나오고 최대 34,860 bps다 이렇게 계산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선 이 품질을 가진 SNR이 3162인 이 품질을 가진 전화선 3000Hz 요것만 통과시킬 수 있는 밴드 패스 채널 이 아래도 통과 못 시키고 그 위쪽도 통과 못 시키는 3000의 너비를 가진 이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이 SNR을 가지고는 34,860 bps 하는 것이 최고다. 이 이상은 절대로 못 넘어간다 하는 것이 샤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SNR을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단위로 썼었는데 dB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dB 단위로. 이 dB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게 dB 단위로 바꾼 SNR은 SNR 값을 10 log 10 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 SN 뭐 바꾸는 관계는 여기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SNR dB가 36이래요. 그리고 밴드위스는 2메가고요. 그러면 여기가 2메가, 즉 2 곱하기 10의 6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SNR이 36dB인데 여기가 36이에요. 그러면 36 dB 스케일 여기가 36이죠. 36이면 어떻게 돼요?
이항하면 SNR은 10의 10분의 36승, 즉 10의 3.6승 계산기에서 3981이라고 얘기할 텐데, 자 그럼 1 더하기 3981 하면 3982에 로그 2, 2를 취하면 뭐 딱 떨어진 숫자인가 보네. 이렇게 만든 것이. 그래서 24 메가bp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메가 너비의 채널에서 dB로 잰 SNR이 36dB,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통신에서 36dB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bps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비교해 보세요. 2와 24. 우리가 전에 그 뭐 얼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밴드가 이렇게 있을 때 얼마 얻어낼 수 있었어요? 4메가bps 얻어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후지다는 거죠. 여기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물론 이제 이건 SNR이 굉장히 좋게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저 SNR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SNR과 상관없이 그냥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셔넌이 사실은 이제 이론적인 한계치를 정해놓은 것이니까 물론 SNR에 따라 달렸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너희들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못 넘어가 이런 뜻인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더 올라와 더 올라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셔넌의 식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또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SNR로 환산을 해서 원래식, 즉 B 곱하기 로그의 1 더하기 SNR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이제 dB 스케일 아닌 원래 그 원 스케일의 값이죠. 그래서 dB 스케일로 준 값을 우리가 환산을 해내야 됐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dB를 집어넣는 시가 없을까? 이거에 dB 버전이 없을까? 데시벨 버전. 그것이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프락시메이션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b 곱하기, 이거 b 곱하기는 원래 똑같았어요, 그죠? b 곱하기 뒤에 로그의 1 더하기 SNR인데 이걸 갖다 뭐로 바꾸면 대강 맞냐면 그냥 주어진 SNR에다가 SNR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주어진 것처럼 36dB였잖아요. 36dB 그러면 요거 그냥 3으로 나눠요. 그럼 12죠. 12 곱하기 2메가bps, 2메가헤르츠. 그럼 어떻게 돼요? 24. 단위는 24메가의 단위는 bps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사실은 통신에서는 dB로 많이 줍니다. 저렇게 SNR 값을 원 스케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dB로 얼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어프락시메이션 식을 쓰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일종의 우주의 법칙 같은 거예요. 샤논의 식은. 야, 여기는 이 위는 신계다. 인간계는 더 이상 못 올라와.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레벨을 논하는, 즉 기술을 논하는 나이퀴스트는 비록 아이디얼 컨디션에서 얘기를 했지만 엔지니어링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주적인 한계를 얘기하고 하나는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뭐 L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채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겠나라는 것을 좀 더 잘 우리가 엔지니어링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좀 볼게요. 자, 주어진 밴드위스는 1메가헤르츠입니다. 그리고 SNR은 63이에요. 이거 dB 스케일 아닙니다. 원 스케일로. 그래서 이때 적절한 비트레이트와 시그널 레벨 L은 얼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노이즈리스란 말, 노이즈가 없는 이란 말이 없다면 이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일단 셔넌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셔넌 포뮬라를 써야 돼서 셔넌식은 이거니까요. SNR 63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B는 1메가였고요. 10의 6승이었고 이렇게 계산하면 64, 즉 6메가bps가 나오죠. 셔넌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 1메가 가졌어? 그리고 SNR이 63이라고? 너 절대로 이거 못 넘어와. 6메가bps. 이 아래로 엔지니어링 해. 이렇게 하는. 너는 인간이니까 엔지니어링은 이 한계 아래서 해. 물론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노력해봐.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셔넌이 6메가를 갖다가 천장으로 딱 제시했어요. 어퍼 리밋이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엔지니어링을 시작해 봅시다. 뭘 가지고 할까요? 예, 이제 나이키스트를 가지고. 나이키스트 약점이 뭐냐면 어퍼 리밋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이즈 리스니까 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로는 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천장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나이키스트의 식도 유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6메가 아래쪽으로 해야 되겠죠. 6메가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 6메가 아래쪽으로 해야 돼요. 그럼 나이키스트의 이쪽을 보세요. 우변을 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밴드위스 곱하기 여기는 이제 다 주어진 숫자 2 곱하기 1메가 여기까지는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항은 로그 L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미 2메가가 나왔죠. 근데 6메가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3이면 6메가 딱 나오잖아요. 이거 샤논이 얘기한 이게 너희의 한계야라고 한 거. 근데 그게 될까요? 예, 사실은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저 한계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략 엔지니어들은 타협을 하죠. 6까지 가는 건 좀 무리니까 6 다음에 뭐가 가능하지? 자, L이 8이면 즉 2의 3승이면 6메가bps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이것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로그 2에 L이 딱 떨어진 숫자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그 애매한 숫자들, 뭐 8이 아니라 7이나 6 이런 애들은 좀 어차피 필요 없어요. 예,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4로 해볼까? 즉 2의 2승. 이렇게 하면 레벨을 4개로 만드는 8레벨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기술의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비용을 떨어뜨리면서도 6보다 너무 낮은 그런 곳으로 가지는 않도록 하는 정도의 값. 4로 한다면 어떻겠다. 4로. 그러면 이제 L이 4면은 이게 로그 2의 4가 2니까 4메가bps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8과 4 사이에 있는 값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이 항이 뭐 이렇게 나와 봤자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 깔끔하게 이 4로 하고서 그냥 4메가bps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레벨 하나당 빗 패턴을 우리가 어사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L이 이제 4라고 하면은 뭐 가장 높은 그죠? H 플러스 그다음 그냥 하이 그냥 로우 L 마이너스 뭐 가장 낮은 로우 이렇게 해서 4개로 해가지고 뭐 이건 00 01 10 11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2비트씩 실어나르는 걸로 이제 각 레벨을 이제 임무를 부여할 텐데 뭐 6개나 7개 그 나머지 이 4개 말고 6개나 7개 어디다 쓰죠? 그렇다고 해서 세 비트를 우리가 할당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려면 8개가 아예 8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예 8개를 못 쓸 바에는 그냥 4개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샤논의 식으로 일단 최고 그 어퍼 리밋을 결정한 뒤에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를 써가지고 이 레벨의 숫자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좋은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사실 이제 시험에 낼 때 이런 거 많이 요 문제 잘 봐두세요. 요거 시험에 내기 딱 좋거든요. 시험 문제 후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의 성능을 잴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속도, 즉 bits per second 이거를 넘버 원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외에도 네트워크의 성능을 재는 척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bits per second는 여기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throughput이라는 게 있어요. throughput. 지금까지 얻어낸 bits per secon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오버헤드를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오버헤드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론적인 어떤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 엔지니어링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값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얻은 것 중에 전체가 다 여러분의 정보를 실어 나르는데 쓸 수는 없고요. 그 비트들의 일부는 오버헤드예요. 여러분이 편지를 붙일 때 편지 낱장 사실은 보내자고 편지를
붙이는 것인데 봉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편지가 된다고 할 때 봉투 무게는 어떡할 겁니까? 예? 그거 실은 나르는데도 기름이 몇 방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비용 치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로 보내고 싶은 정보 자체만 보낼 수는 없고요. 오버헤드가 꼭 끼게 돼 있고 사실은 우리 뒷장에서 이 오버헤드가 도대체 뭐냐 정체가 하는 이야기를 배울 텐데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헤더, 트레일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그런 어떤 이런 프레임 혹은 패킷의 공간뿐 아니라 이 프레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여러 노드들이 경쟁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쉐어드 미디엄이나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이런 데서는 자원을 쓰기 위해서 눈치 보고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이런 시간을 소모하고 하는 일들 또한 오버헤드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내가 보내고 싶은 정보만을 온전히 보낼 수가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시간 날리고 또 보낼 때는 이런 또 오버헤드인 비트들도 또 들어가줘야 되고 해서 여기도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여기도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비트 퍼 세컨드 요거 우리가 뭐 나이키스든 셔넌이든 계산한 그 값 고스란히 우리가 다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값을 치러야 돼요. 일종의 오버헤드를 치고 남은 것을 우리가 트루풋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트루풋은 이 밴드위스 이게 밴드위스란 말이 이게 프리퀀시 축에서의 어떤 주어진 밴드의 너비를 뜻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밴드위스예요. 컴사이에서는. 예, 요거 이 F 축에서 요거 그 헤르츠 단위로 나오는 F 축에서 밴드위스는 전기과 전자과에서 얘기하는 밴드위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텀이 오버로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문맥을 가지고 분간을 해야 돼요. 이 밴드의 위스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비트 퍼 세컨드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밴드위스 여기서 여긴 밴드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 밴드위스가 아니라 요 밴드위스 말하는 거예요. 컴사이의 밴드위스. 그래서 그것이 B라고 할 때 이 B 전체를 우리가 다 써먹을 수는 없고요. 요거보다 오버헤드 제끼고 난 예, 오버헤드를 빼고 난 그 실제 BPS 중에서 진짜로 우리 실제 유저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BPS 요 값이 throughput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밴드위스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나 그 다음에 셔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쪽 이론적인 이른바 쿼트 온 쿼트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비트 퍼 세컨드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throughput은 진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유저가 누릴 수 있는 몫입니다. 오버헤드 다 제하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제가 헷갈릴 만할 때마다 다시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 여기 그래서 헤딩이 또 달렸는데 여기 레이턴시를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트릭이 뭐가 있냐면 레이턴시라는 거 있는데 혹은 딜레이라고도 말해요.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레이턴시, 쉬운 말로는 딜레이라고 하는데 얼마 걸렸냐 이거예요. 얼마 걸렸냐. 그래서 이제 프로퍼게이션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빛의 속도, 즉 전자기파의 속도로 달려가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이 걸리죠. 태평양 건널 때 얼마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태평양 건넌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 거의 100ms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러는데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단 물리적으로 이 거리를 갖다가 극복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해서 여기 패킷을 보내잖아요. 요 비트들이 있겠죠. 여기 0, 1, 뭐 0, 0 이렇게 비트들인데 이걸 여기다 실어가지고 신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실을 때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이놈들을 신호로 실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걸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하죠. 뒤에가 뒷장에 가서 바로 이 트랜스미션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큐잉 타임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이번 코스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사실은 이 기계가 한 큐에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계들을 여러 개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좀 대기 시간이 늘상 걸려요. 여기서 왜냐면 이게 만나는 사거리, 오거리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몰려든 패킷과 이쪽으로 가는 패킷들이 나가고자 할 때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줄을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줄 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또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도착하면 패킷을 가지고 여기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1장 같은 소리 레이어링 배웠죠? 예, 레이어링 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스택을 타고 처리하고 올리고 처리하고 올리고 처리하고 올리고 처리하고 올리죠. 그럼 편지 도착하면 그냥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편지가 마법처럼 여러분의 친구의 책상에 탁 놓이는 거 아니죠? 그 편지를 받아본 우체국이 봉투를 뭐죠? 그 행랑을 열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에 싣고 또 달리고 뭐 여하튼 처리를 여러 개 하잖아요. 그 처리 시간이 또 필요해요. 패킷의 처리 시간.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 전체 레이턴시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낼 때가 됐네요. 뭐 트루풋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12,000 프레임 초당 12,000 프레임을 보낸대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비디오 프레임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영상의 한 장면, 예, 그런 걸 갖다 뭐 분당 12,000 프레임을 보내야 된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각 프레임은 그 하나하나에 10,000비트가 담겨 있대요. 근데 이 분당이니까 60초잖아요. 비트 퍼 세컨드가 나와야 되니까 퍼 세컨드. 그래서 몇 비트 퍼 세컨드가 필요하냐 이 전송하려면 뭐 이런 건데 이거 왜 써놨냐 모르겠네요. 예, 이런 게 이제 스루풋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스루풋은 오버헤드를 빼고 남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예, B가 되겠죠. 밴드위스 필요한 밴드위스가 되겠죠. 이거 내려고 그러면 아까 나이키스트나 셔넌을 써가지고 이거 나오도록 엔지니어링 해야 되겠죠. 예, 뭐 여튼 그런 겁니다. 이건 또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이야기네요. 얼마 걸리나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000km를 주파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속도가 2.4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고 했는데, 예, 이 전자기파가 진공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나가죠. 초당. 그러나 케이블, 브리선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약 3분의 2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예, 뭐 여기서는 2.4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고 했네요. 예, 그 속도로 달리게 됐을 때 거리가 이렇다면 얼마가 나올까 하는 것인데 지금 뭐가 잘못돼서 이게 만이 아니라 천이겠죠. 12,000km 그리고 2.4 곱하기 2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니까 예, 뭐 50ms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서양 건너는데 50ms 걸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트랜스미션 딜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패킷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신호로 이게 0101 이런 거잖아요. 이걸 다 신호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거죠. 프로페션 딜레이 계산은 앞에서 했었으니까 예, 뭐 2,500 바이트짜리 메시지에 바이트니까 이제 8을 곱해 비트 수가 나올 거고, 자 전송하는 속도가 어떻게 된대요? 예, 여기 실어주는 이 기계가 10의 9승 비트 퍼 세컨드를 신호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의 9승 비트 퍼 세컨드 속도로 넣어주게 되면 0.02 밀리세컨드 걸린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타임보다 지금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훨씬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아까 트랜스미션 타임이 프로퍼게이션 타임보다는 훨씬 작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훨씬 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상황 따라 다르겠죠. 얼마나 빠른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얼마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에서 필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뛰겠고요. 넘어가겠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파이프 얘기는 그만하고 밴드위스 프로덕트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지터라는 또 매트릭 있긴 한데 이것은 이렇게 패킷들이 아주 그 시간 간격을 정확히 지켜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것인데 비디오가 그런데요. 비디오는 이렇게 예를 들어 30 frames per second 동영상이 이러한 그러니까 초당 30장의 사진이 지나가야 되는, 그래야 우리 눈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눈에 영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트래픽의 경우에는 뭐 여기 사이가 약 33.3 밀리세컨 정도 사이가 벌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통과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하나가 패키지 된다 그러면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좁아들거나 완전 마구 변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얼마나 이게 원래 도착하기로 한 시간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 지터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우리 이 코스에선 지터 같은 거는 나중에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오버되었고 마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